집안일도 했었고 육아 이야기도 했었고 진짜 손도 발도 없는 답답한 남편들 얘기, 네. 사고치는 남편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고쳐지기는 하는 걸까? 이대로 쭉 가고 그냥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예. 저러다 죽는 거 아닐까? 그 답답한 마음을 우리 최혜경 마담님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시체처럼 누워있던 남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뚜둥. 좀비 아니에요? 예. 저는 아이를 낳고 약간 두려웠었거든요. 나도 제대로 된 사람이 안 됐고 나도 완성이 되지 않은 인간으로서 인간을 또 키워낸다는 거가 이론적이든 현실적이든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위험하니까 너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거 위험하니까 도움을 받자. 그래서 집안일만 조금 도와줘도 어디냐. 그래갖고 아이 3명 날 때까지는 도우미 분이 사실 우리 집을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도우미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근데 나는 아이를 봐야 되니까 아이가 움직이는 곳마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같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 방이 더 편한 거예요. 자기 방에서 쉬고. 근데 그거에 익숙해져 있다가 보니까 남편도 그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나도 이 생활에 근데 도우미 분이 계속 같이 있지 않잖아요. 집에 가셨을 때에는 일이 많은데도 남편은 그대로 누워 있는 거예요. 방에서. 방에서. 에셋은 그대로인데. 에셋은 그대로 있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이미 호흡이 안 맞았던 거야. 아이 어렸을 때 호흡이 맞았어야지 이게 딱딱 움직이는데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불편하니까 여보도 힘든 것 같으니까 쉬라 그러고 제가 그냥 빨리빨리 움직이고 아줌마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줌마 올 때까지, 도우미 분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한 몇 년을 생활을 하다가 아이 입장이 한번 돼본 거야. 나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도움을 받는 건데 이게 아이를 위한 일일까라는 그냥 순간 퀘션 마크가 된 거예요. 왜냐면 어른인데 도우미 분도 어른인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나 일 봐주는 사람 이게 저는 너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그냥 그만둔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뒤로 더 이제 선택을 안 하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끼리 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여보가 조금만 도와주고 그러면 나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도와달라는 게 뭐냐면 청소를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럽더라도 여보가 조금 이해를 해주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요것만 조금 해줘. 그때 남편은 뭐 네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시간 내라도 네가 어떻게 좀 이렇게 해봐. 그럼 너가 한번 해봐라고 해서 그게 지금 한 6, 7년 정도 됐거든요. 아무 도움 없이. 그래서 처음에는 한 4, 5시간만 청소만 이렇게 해볼까라고 했는데 남편이 언제 집에 있을지 모르니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도움을 못 받고 지금 제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점점점 남편이 나 먹는 것도 걱정해주고 애들도 지금 울지 않을까 어디 아프지 않을까 체크를 먼저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방에서 나오셨군요. 완전 밖에서 나오는 거죠. 집이 편하니까 그냥 팬티만 입고 돌아다녀도 되니까 완전 밖으로 나와서 이제 아이들 노는 거를 이제 눈으로 이제 캐치를 먼저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움직이게 하니까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이제 빨래 같은 거를 해도 수건만 이제는 아주 간단한 거 수건이라도 좀 개주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는 해요. 야, 이 집이 너무 더럽고 막 이러지 않냐. 그런데 저도 이제 일을 하는 입장이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한 3번 정도 이야기는 안 하고 한 번 하다가 이제 본인이 움직이는 거 깜짝 놀랐어요. 답답한 사람이 본인이 집을 공부하는 치우고 사람이 물물 찾듯이. 네, 근데 아이가 움직이면서 이제 엄마는 잔소리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막 이렇게 됐는데 아빠는 다 받아주니까 아이가 내 눈을 피해서 안방으로만 가는 거예요, 계속. 아빠 찾아서. 아빠 찾아. 그럼 아빠는 거실로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또 아이들은 또 아빠 찾아서 거실로 나오고 이게 되게 웃긴데 그 아빠를 움직이더라고요. 아빠가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애를 풀어놓으니까 아빠가 움직이네. 네네. 근데 아이들도 이제 교육이 돼서 아빠가 대본을 외워야 된다거나 녹화가 다음날 그거는 이제 철저하게 지켜주는데 상황을 봐서 그게 아니라면 남편도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정말 많이 요즘에 더 많이 느끼고 일이 자기가 많다라고 느끼면 자기도 그래요. 내가 일을 더 잡아야 되는데라는 야구 얘기는 하면서 그래도 이제 조금씩 막 움직여요. 잘 됐다. 근데 이게
이한희 씨는 원래 안 하던 분도 하니 다른 분들도 좀 살림을 내가 멈춰봤더니 남편이 그래도 이 손을 좀 움직이더라 하는 게 느껴진 적 있나요? 그런데 그러려면 시간이라든가 어떤 벼락을 맞는 순간이 필요해요. 아, 벼락이 안 쳤군요. 벼락 본인이 필요합니다. 됐건 예. 제가 됐건 저는 집안일 안 도와준 건 오케이. 그래 뭐 가사 도우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입주 도우미가 아니라 하는데 저는 제일 야속했던 게 뭐냐면 제가 운전 면허가 없어요. 정말 막 눈이 갑자기 내린다든가 뭐 막힌다 너무 피곤하다든가 그러면 새벽까지 특히나 아침 와서 하면 더구나 저는 평창동에 되게 산 언덕에 살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한 번도 데려다 준 적이 없으시네요. 어머. 예. 아침에 맨날 그 한 출근하는데. 번도. 그래서 저를 불쌍해서 어떤 아주머님이 저를 태워다 주셨어요. 맞아요. 저희 팬이 예, 아침마다 오셔서 그러다가 사고도 나고 그러지 갈비뼈도 부러지시고 했었는데 근데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쓸개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 쓸개 빠진 인간이 돼가지고 제가 너무 오래 아프니까 그때는 좀 데려다 주더라고요. 근데 한두 번 데려다 주면 그때 습관이 돼서 운전을 이제 하게 됐어요. 게다가 좀 놀라운 건 뭐냐면 같이 설거지도 안 하는데 같이 제가 차려 밥을 먹은 다음에 훌러덩 나가버려요. 예전에는 같이 먹을 때까지 같이 있어줬어요, 예의상. 근데 이제 내가 후룩 나가면서 이거는 다 저기다 넣어놔? 그러면 설거지는 안 해줘도 적어도 냉장고에 넣어놓더라고요. 개수대에 밥그릇에 이것까지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고민인데 저는 이제 쓸개를 하늘에 떠나 올려 보내고 난 다음에 남편이 데려다주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뭐 나 힘들어 어째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누가 더 견디나의 차이예요. 아, 그렇죠. 맞아요. 예. 더러워도 참고. 예. 예. 그래야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집은 늘 도둑 맞은 집이었거든요. 누가 왔다 간 거야? 어느 도둑 갔다 간 거야? 근데 저희 집은 참아. 어머님이 살림을 멈추고 싶어 멈춘 게 아니고 이 몸이 아파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살림을 멈췄어요. 어머님 병이 나셔가지고 한 날 전화하는데 엄마 수술해야 될 것 같다 하는데 어머.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향에 있는 집에 가서 어머님하고 막 이렇게 무슨 병이냐 했더니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들도 걱정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 지금 뭐 하십니까? 엄마 아픈데 설거지 좀 하고 이제 밥도 하고 엄마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럼 막 하니까 아버지도 이제 그때서야 좀 뭔가 느꼈나 봐요. 설거지도 하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자동으로 엄마가 아프니까 아빠가 움직이구나 생각하면서 어머니 무슨 병입니까? 이때 말을 안 해요. 근데 수술하고 와서 수술 잘 끝났다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집이 다시 원상 복귀되고 나서 이제 물어봐서 엄마 어디 병이냐 했더니 치질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움직일 수 없고 누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 아프대요 이게. 그래가지고 사실은 거동이 힘든 병이야.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계속 난 죽을 병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줄 수 없고 하면서 아버지 자동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네. 치질이 걸려야지 남편을 움직이게 한다. 쓸개식으로 가시는 건 아니고 치실에 걸리거나. 수술을 심하게 하셨다고. 아니 선수진 씨는 이런 얘기 들으면서 나 지금이라도 파업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나 안 해. 딱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한번 통보를 할 생각 안 해. 아니야, 이 내가 좀 멈추니까 그 사람이 움직일 것 같아야 하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끝까지 안 할 사람은 안 한다. 아니, 8.13 선언을 저희는 지금 떨어져 산 지가 지금 꽤 이제 됐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관사에 간혹 내려가서 봐요. 근데 정말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그 집에서 머물다가 남편이랑 술을 먹으면서 아니 이 집은 왜 이렇게 깨끗한 거야? 난 이 집에 들어오면 손 하나 까딱을 안 하거든. 어머. 옷 입어놨던 거 그대로 벗어놨던 거 그대로 입고 가고요. 와이셔츠만 그대로. 그래서 깨끗한 거예요? 네. 근데 자기가 안 어질러서. 난 또. 현명하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반찬을 해서 이렇게 보내놨더니 그러면 내가 해놨던 건 다 어떻게 했어? 썩어서 버렸다,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는 거야? 몸에 좋은 거 있는데도 왜 안 먹어? 그랬더니 설거지 해야 되잖아. 그러면 배고플 때 뭐 먹어? 설거지 안 해도 되는 컵라면. 컵라면. 네. 그러고 이제 춘천에 이제 1년이 다 됐을 때예요. 그래서 겨울에 애 친구 엄마랑 가가지고 춘천 여행 가자고 해서 갔어요. 그대로 깨끗한데 세상에 그 집에 뿌예. 전체가 뿌예. 아, 먼지가 그랬더니 끼운 것처럼. 아니 눈이 매워요. 그랬더니 그대로 물건 위치는 그대로인데 한 번 쓸고 닦을 안 해가지고요. 네, 뿌옇게 모든 게 이렇게 쌓여. 안 하겠네. 그럼 네. 안 바뀌겠네. 그랬더니
그 엄마랑 저랑 청소를 하는데 그 엄마 무슨 죄야? 아니 추천 여행 원래는 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만큼이 묻어있는 거 정말 까만 먼지가. 세상에. 세상에. 감정이네. 안 변할 것 같은데. 안 변할 것 같아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아니 물을 떠다 줘 뭐 이런 걸 떠나서 자기야 물 먹고 싶어? 자기야 과일 먹고 싶어? 나는 물어봐요. 나도 물어보지.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안 먹고 싶다 그래요? 아니 나는 과일을 사실 잘 못 갖고 그러면 이제 내가 과일을 갖고 뭐 와서 잘하세요? 뭐 살림 중에 잘하는 거 얘기해봐. 이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칭찬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칭찬에 저는 이 사람 칭찬 참 많이 해줘요. 이 사람도 저한테 칭찬 많이 해요. 아유 자기는 그래도 잘하고 있어. 잘하기 때문에 어느 한마디에 내 마음이 조금 이렇게 응어리진 게 와르르 무너진 게 뭐냐면 술이 좀 채고 왔어요. 술을 탁 차고 와서 우리 호야 엄마가 장정이라는 게 너무 마음이 기뻐. 이래. 그 다음 날부터 앉아 있어 내가 다 할게. 그래서 서로가 칭찬해주고 요만한 선물이라도 하나 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이렇게 감싸고 하니까 그냥 우리는 집안이 잘 돌아가요. 과일 먹고 싶어? 그런 다음에 누가 깎냐니까요? 아이고 그 사람이 깎았더니 그러니까 어떨 때는 물어보기는 장정희 씨가 물어보고 과일은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을 때 과일 먹고 싶어.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자기야 깎지 마. 내가 그렇게 닦아가지고 반 딱 자기가 그냥 먹고 이렇게 닦아가지고 반 딱 자기가 그냥 먹고 반을 잘라. 그래. 근데 그게 너무 웃기는 게 옛날 뭐냐면 남자 고등학생. 이거를 사과를 반을 딱 짜게 되는데 우리 남편은 그걸 못해 또. 이거 못 쪼개. 아니 요즘에 누가 이렇게 해서 먹어요? 장정희 씨는 이걸로 이렇게 딱 쪼개가지고 바지에다 딱 그냥 하나씩 한 번씩 먹지. 아니 남편의 한테 먹는 거지. 다른 분들. 예. 저는 집을 비웠어요. 근데 사실 우리 남편은 좀 이렇게 뭐 매첩 반상을 좀 차리는 스타일이었어요. 처음에 그 세 끼 먹을 적에 꼭 국이나 찌개가 있어야 국물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첩 반상을 꼭 차리다 보니까 하루 지인종일 주방에 있었는데 우리 남편이 그 고마운지 모르고 당연히 그렇게 먹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방송이 있어서 밴쿠버에서 한국을 쫙 나면 6개월 동안 자기가 애를 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매첩 반상을 할 수가 없잖아. 애들을 위해서 가장 간단한 고기나 맨날 볶아가지고 그냥 밥 하나에다 딱 얹어서 주는 게 편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딱 돌아가니까 내가 오늘 저녁 뭐 먹지 그러면 그냥 한 가지만 해 그러더라고요. 매첩 반상에서 입맛이 그건 너무 힘들더라 여러 가지 하는 게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나만 해.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해보니까 이게 어려운 걸 해보니까 알았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요즘도 가끔 뭐 내가 밥할게 이러면 막 김치찌개를 막 이만큼을 끓여. 근데 이걸 어떻게 먹으려고 그러니까 괜찮아 나는 몇 끼도 먹어. 그러니까 혼자서 그렇게 먹어버릇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걸 2번, 3번 못 먹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는 우리 남편을 좀 어려워했기 때문에 우리 남편한테 이렇게 매첩 반상을 해줘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아침, 점심, 저녁 또 메뉴를 바꿔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바꿔서 해줬는데 남자가 그렇게 맨날 바꾼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갔다 와서 매일 끼니를 내가 차려주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이 인사를요. 요새 너무 잘하는 거야. 인재의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예, 인재야. 40년 만에. 그래서 내가 일단 집을 비워야 돼. 집을 비워야 돼. 그래서 남편 혼자서 사는 방법을 이게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우리 딸이 힘들다 그러면 나와. 저는 오미연 누나를 되게 아내로서의 참 본받아야 되지 않나. 몇 첩 반창에 또 그쵸? 근데 남자는 나이가 들고 이제 그렇게 되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최홍립 씨도 할 거예요? 저도 10년 후에는 아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 근데 그 전까지는 일찍 내가 땡겨서 하면 얼마나 좋아. 남자로서 대우를 끝까지 남편으로서 대우를 받고 존경심을 받고 싶을 뿐이지 내가 설거지한다고 그래서 물론 존경 안 하진 않겠지. 그렇지만 내 스스로가 싫은 거야 나는. 내 스스로 하는 것도 싫고 남자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절대 여자분들 이기려고 하지 말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남자한테 잘해주면 아니 문제가 이렇게 되면 없어지는 되게 거예요, 나쁜 놈이 아내가? 되는데 아니, 그렇게 아니 내가 좀 정리를 해줄게 그런 사람이 아니고 형수가 지금 맞벌이를 해 형보다 돈도 더 잘 벌어 그런데 형수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상관없지
맞벌이인데도 집안 살림 그러니까 해야 돼? 나처럼 내가 다 버는데 나 이제 안 할래 그러면 어떡할 건데? 맞벌이를 해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 아유, 죄송합니다. 못됐 맞습니다. 나는 좀 일반 자세가 있는 줄 알았어. 손길을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이 있더라고. 여자는 늙으면 5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돈이 일단 필요하고 두 번째는 딸이 필요하고 여자분이 늙었을 때 세 번째는 건강이 필요하고 네 번째는 친구가 필요하고 마지막 5번째가 찜질방이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아, 남편은 필요 없네. 일단 남자 필요 없어. 근데 남자는 늙으면 무조건 필요한 5가지가 아내, 처, 부인, 애엄마, 마누라 뭐 이렇게 해서 부인밖에 안 필요하다. 아니야. 얘기 들었어요. 그건 여자들이 만든 말이야. 아, 그래요? 나는 아내가 전혀 필요 없어. 왜 아내가 필요 없냐면 아니 늙었을 때잖아. 아직 안 난 늙었잖아요. 늙어도 잘 지내. 돈 있으면 아니 왜냐면 난 후배들하고 친하기 때문에 오늘 동치미 끝나고 가도 후배 불러서 같이 갈비살 가서 마늘 갈비살 먹어요. 아내가 밥 차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아내가 산임 은퇴하면 난 존중해줘요. 그래 당신도 힘드니까 은퇴에 나이 먹었으니. 하지만 내 밥 새끼는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당신 귀찮게는 안 해. 그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내가 만들었네. 자네 밥은 차려줄 수는 없지만 각자 편하게 살자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의식주에 대해서 지나친 고정관념이 있어요. 전 아내가 없어도 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남편은 너무 나약하게 보지 마세요. 제가 CEO 모임을 갖다 케이크를 만든 적이 있는데 케이크 사실 이제 오븐에서 나온 걸 생크림을 바를 때 빈틈없이 발라야 되잖아. 경쟁이 붙으니까 모든 아빠들이 얼마나 열심히 케이크를 만드는지 몰라. 그 사람들 평생 처음 케이크 만드는 사람들이거든. 그 CEO 모임에서 내가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만 되면 누구보다도 멋진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멋지게 자식한테 파스타 요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만 그런 계기를 안 만들어준 것뿐이죠. 농사를 지어서 진짜 아토피 딸을 낫게 해주시는 그렇잖아요. 분이잖아요. 계란 후라이 와이프보다 잘 만들죠. 그러니까 그걸 직접 해보시니까. 아니 지금 5개를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지금도. 예. 그냥 뭐라 그럴까 일단은 그 육아를 하는 와이프가 사실 좀 많이 안 돼 보여요. 그렇죠. 다 하잖아. 다 하는데 내가 나가서 하는 거 해봐야 특히 우리는 일단은 직장인이 아니잖아요. 매일 출퇴근하고 늦게까지 일을 하면 쉽지 않겠지만 사실 우리 연예인들은 그렇게까지 바쁘지는 않아요. 형만 그렇다면 그래? 되게 바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아내가 또 어리니까 사실은 해줘야지. 그래, 아내가 어리면 형 잘해야 되겠다. 내가 예를 들어서 30살인데 6살짜리가 까짝까짝 그러면 내가 다 안 해주겠냐고 6살짜리야 10살짜리야. 와이프가 10살짜리. 20년 차이 나니까 내가 30살 대학 오빠인데 6살짜리가 오빠 아이스크림 사줘 안 해주겠냐고 당연히 해줘야지. 근데 저는 좀 뭐라 그럴까 10년 동안 혼자 살았기 때문에 다 할 줄 알아요. 난 진짜. 못해. 근데 혼자 뭐가 살아도. 있냐면 혼자 이렇게 10년 이렇게 살면서 컵라면만 먹고 어디다 소세지 하나 집어넣어서 먹은 게 최고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힘든 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시간이 있다면 더 많이 도와주고 싶고 이런 게 마음인 거지. 저는 사실 중3부터 약간 뭐 신문배달부터 알바 이런 거 다 시작해가지고 결혼 처음 했을 때 그니까 서울 와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얹혀 살고 고시원 살고 이게 너무 반복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런 막 방 안에 화장실 있고 이런 데 살아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이런 여유를 처음 느껴본 거야. 근데 그때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김원효 씨는 그때 그 비상대책위원회 안 돼! 이거 제일 짜서 바쁘구나. 막 CF 막 수십 개, 막 한 20개 넘게 찍은 것 같아요. 그 제일 바쁠 때인데 원효 씨가 항상 그 바쁜데도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 여보 밥도 차리지 마. 여보 쉬어. 그리고 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아줌마 불러. 청소는 아줌마한테 하라 그러고 여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럼 내가 이 사람 왜?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이제 눈을 뜨면서 깨달았어. 지금은 우리가 서로 막 이런 거야. 원효 씨가 뭘 하는 게 싫은 거야. 고생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어머.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매니저가 좀 그만두게 돼서 이제 택시로 스케줄을 다니는데 오늘 제가 동치미 올 때 새벽에 이제 나가야 되잖아. 아침에 일찍 샵 갔다가 와야 되니까. 근데 원효 씨는 오후 스케줄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그 마흔파이브 하면서 어제 새벽에 들어왔는데 나를 아침에 태워주겠다고 일어나는 거야. 안 자고. 그래서 나는 원효 씨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싫어. 여보 진심이니까 쉬라고. 그러니까 부부가 내가 이걸 먼저 받는 거 말고 뭐 계속 해주다 보면은 진짜 이게 변치 않고 이게 유지가 되는 걸 물론 8년밖에 안 됐지만 동치미가 이렇게 훈훈해도 되나요? 아니야. 이러면 시청률에 도움이 될까? 아니
같지 않아. 아니 저는요 오늘 아니야. 오늘 여기 나와서 최홍림 씨 얘기하는 걸 듣고 그래도 우리 남편이 낫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김원효 씨를 보니까. 김혜연 씨 보니까 우리 남편 오늘 저는 이거 말고도 딴 방송 갔는데 화내지 마시고. 새벽 3시에 저는 5시 몇 분에 일어나야 되는데 띵동하고 울리는 거예요. 누가? 왜? 아니 휴대폰에서 술만 마신 게 아니더라고. 노래방까지 갔더라고. 돈 쓰신 거. 그래서 정말 홍림 씨 덕분에 그래 지옥에서는 천사가 안 나타나니까 나도 이제 천국을 만들어 천사끼리 살아야지 했다가 갑자기 저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새벽에도 들어와서 데려다 주고 금연실 보니까 비교 때문에. 비교를 말아야 돼. 비교를 말아야 돼. 간단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돼주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그것만으로도 행복한데. 그 사람을 만난 것만으로. 그렇죠. 서로 존중하고 이러면 당연한 거고 함께 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나는 내 남편을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사랑도 사실 뭐 모르고 좋아한다는 봤으니까, 것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남편이 어느 날 들어와서 힘들고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다니까 내가 다 확 뒤집어지고 그때 그랬지. 가자 얘기했죠. 다 뒤집어 놓고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놓고 남편 좀 위로해주고 나니까 내가 남편이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완전 내 편이고. 둘이 싸울 때는 맞짱 뜨더라도 이때는 남편이 당했다 그러니까 같은 편으로. 다 뒤집어 놓고 싶더라니까. 정윤의 사랑은 의협심이야. 의협심으로 사랑이 표현돼. 내 남편을 괴롭히는 내가 없애주리라. 진짜야, 진짜. 이영엽 씨 오늘 괜찮으셨나요? 재밌으셨어요? 오늘 너무 괜찮아요? 즐거웠습니다. 예. 에셋 이거 스트레스. 방송에 나가요? 그럼 야, 이게 방송이 될 정도입니까? 네, 너무 무서웠습니다. 다행입니다. 더 시원해진 속풀이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꼭이요.